Uno, dos, tres. ¡A la Madrid! 안녕하세요, 마스타입니다. 비니시우스 재계약 문제로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정말 오랜 기간 피곤함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재계약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확고하다고 하지만 정말 비니시우스 이 친구의 퍼포먼스가 매달 매 순간마다 달라지고 있어서 저도 간간히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빠와 까를 미치게 하는 재능인가 싶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비니시우스 재계약의 흐름과 최근 소식들을 정리해드리고 제 개인 사견 붙여보겠습니다. 비니시우스 재계약은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시간으로 23년 10월 31일 비니시우스는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7년까지 레알 마드리드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2일 2시즌에 비벤디오로 리가 우승,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이끌며 더블을 달성한 핵심 멤버였고 암흑기를 황금기로 바꿔준 선수였습니다. 더불어 2-2-3 시즌은 직전 시즌보다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며 코파델레이 우승을 차지했고 2-3-2-4 시즌에는 새롭게 영입된 레알 마드리드의 현재이자 미래를 책임질 벨링엄과 함께 팀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캐리했고 결국 리가 우승, 챔피언스 리그 우승으로 2-1-2 시즌에 이어 다시 한번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재계약 발표 당시는 2-3-2-4 시즌 도중이었고 비니시우스는 누가 뭐라 해도 팀의 핵심 선수였으며 비니시우스와의 재계약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렇게 2-3-2-4 시즌이 끝나고 페레즈가 그토록 원했던 슈퍼스타 음바페가 2-4-2-5 시즌을 앞두고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음바페, 비니시우스, 벨링엄 조합에 흥분했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2-4-2-5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철저하게 꼬라박았고 꼬라박던 도중이었던 25년 1월부터 비니시우스 재계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계약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재계약 소식이 들려왔나 싶기도 하지만 애초에 23년에 맺어진 재계약 얘기는 2-1-2 시즌부터 나왔던 얘기였고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계약 자체는 22년에 체결되었고 최종적으로 2-3-2-4 시즌 도중에 발표된 재계약이었습니다. 27년 여름까지 재계약을 진행한 비니시우스에게 25년 1월부터 미리 재계약 협상에 들어가는 건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기간을 생각하면 적당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당시 구단은 재계약 의사를 명확하게 보였지만 비니시우스 측에서 여름까지 기다리고 싶다는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당시 비니시우스가 기다려달라는 의사는 뭐 이해 못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워낙 2-4-2-5 시즌 전체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이 안 좋기도 했고 시즌 도중보다는 시즌이 끝나고 협상을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이상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주 약간 흐르고 25년 2월 코르테가나로부터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에게 첫 재계약 오퍼에서 인상된 연봉을 제안했으나 비니시우스는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연봉 인상을 원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당시 비니시우스 재계약은 무조건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지금에야 2-4-2-5 시즌, 25-26 시즌 연달아 망했기에 재계약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거지 당시에는 수비진 부상 악재도 있었고 안첼로티 감독에 대한 전술적 의구심도 최대치를 찍었던 시기라 2-4-2-5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실패는 2-3-2-4 시즌의 대성공 이후 한 번의 실패였기 때문에 핵심 선수였던 비니시우스의 실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한들 재계약은 무조건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인터뷰를 보면 구단도 비니시우스도 재계약에 진심이었고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비니시우스 본인도 레알 마드리드에 머물고 싶다고 말했으며 자신의 재계약 협상을 마무리할 거라고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4월에 마테오 모레토와 로마노로부터 비니시우스의 재계약이 근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약 기간은 29년까지로 밝혀졌고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추가할지 아니면 30년까지로 할지가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때 비니시우스의 연봉에 대해서는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음바페급 연봉은 솔직히 힘들고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졌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레알 마드리드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아스날에게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탈락했고 당시 탈락은 팀적으로 잘 준비된 아스날한테 무기력하게 무너지면서 패배했었습니다.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았기에 비니시우스 재계약 소식은 그나마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식으로 어느 정도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조용했던 코르테가나로부터 재계약 협상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포르테가나에 따르면 구단이 1월에 비니시우스한테 재계약 협상을 진행할 때 제시한 연봉은 각종 보너스 포함 1,700만 유로에 가깝다고 알렸으며 음바페와
기본급이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정확하진 않고 선수의 주급, 연봉을 추정하는 사이트에서 은바페의 주급과 연봉을 살펴보면 고정 연봉이 3천만 유로로 세후로 간단하게 50% 친다고 하면 1,500만 유로입니다. 즉 저 사이트가 정확하다고 보기엔 힘들지만 추정치로 따졌을 때 비니시우스에게 은바페와 비슷한 연봉은 확실히 제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니시우스는 이 제안을 거절했고 코르테가나가 말하길 호날두의 버금가는 역사적인 계약을 원한다고 전달했으며 보너스를 포함한 연간 3천만 유로의 패키지를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비니시우스가 원한다는 3천만 유로의 패키지는 간단하게 50%로 보고 세전으로 보면 6천만 유로의 패키지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은바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은바페의 연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너스를 보고 경악하실 텐데 은바페는 FA 자유계약으로 데려왔기에 사이닝 보너스와 에이전트피로 알려진 금액인 1억 유로를 5년 계약이었기에 매년 2천만 유로씩 받습니다. 세전으로 보면 4천만 유로이기 때문에 사이트의 금액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즉 은바페의 보너스가 높은 건 FA 자유계약으로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많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니시우스가 무슨 은바페처럼 연봉을 깎으면서 데려온 자유계약 선수도 아니고 코르테가나 기사에 따라 생각하면 기본급은 은바페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 기본급 1,500만 유로에 보너스 1,500만 유로 총 3천만 유로의 패키지를 레알 마드리드가 받아주기엔 무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특히 자유계약도 아닌 선수에게 사이닝피 즉 재계약 보너스로 세전 3천만 유로 세후 1,500만 유로를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재계약 보너스는 레알 마드리드 역사에서 그 누구도 받은 적 없는 전례 없는 요구였고 그 전례 없는 요구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들어줄 수 있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코르테가나 기사에서 언급된 호날두급 연봉이라는 임팩트 강한 언급도 비니시우스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했는지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4월에 있었던 엘클라시코에서 2연패를 박으며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고 두 번의 엘클라시코 패배가 비니시우스 탓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재계약 관련 문제로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오는 비니시우스에 대한 비판은 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니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비니시우스 재계약에 관련해서 그래도 해야 한다고 말했던 팬들도 서서히 말 같지 않은 말이라고 하며 비니시우스 매각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비니시우스 재계약은 잘 구슬려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왜냐면 알론소 오는 게 이후에 확정되었고 알론소라면 비니시우스 은바페를 데리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감독이 오는데 공격진 주축 중 한 명인 비니시우스를 내보낸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가뜩이나 수비진 곱창나서 수비진 보강해야 하는데 비니시우스를 내보낸다는 말은 새로운 주전급 공격 자원을 영입해야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매각 타이밍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재계약 협상이 됐다는 기사가 몇 개 나오고 또 아니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비니시우스 재계약 논쟁은 결국 알론소가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코르테가나로부터 비니시우스 재계약은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됐고 비니시우스가 기존 요구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냐키 앙글로 방송에도 나와서 기존 요구를 고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여기서도 언급되는 말은 전례 없는 6천만 유로의 패키지였습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말해서 은바페급 연봉을 받고 싶고 재계약에서 보너스를 받아 전례 없는 역사를 만들어 본인의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위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니시우스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협상에 맞춰가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자 레알 마드리드 팬들의 반발은 엄청났고 당연히 이사기오 시즌 비니시우스의 봄은 왔다 갔다 했기에 매각을 말하는 팬들의 의견이 주를 이루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즌에 돌입하고 엘클라시코에서 비니시우스의 활약은 잠시 비니시우스에 대한 의심을 잠재울 수 있었고 호펠디가 갑자기 비니시우스 재계약 완료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구단이 맞춰주기에는 무리한 요구를 해왔던 비니시우스였기 때문에 드디어 협상의 의지를 보이며 구단과 적정선에서 맞췄나 싶었는데 고작 이틀 차이로 코르테가나한테 반박당했습니다. 코르테가나로부터 비니시우스는 재계약 거부 의사를 구단에게 전달했으며 이유는 알론소와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구단은 재계약 소식이 처음 나왔던 25년 1월부터 연간 2천만 유로의 고정금액을 제한하며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비니시우스 측은 기본 요구였던 3천만 유로 즉 은바페급 고정금액을 보장받는 것을 변함없이 원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전례 없는 재계약 보너스를 계속 포함시키고자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그나마 있던 정내미도 다 떨어졌습니다. 구단이 협상의 의지를 보이면서 금액을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세전 6천만 유로의 패키지를 고수하면서
협상의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았고 알론소 감독 핑계대는데 그 이전 1월부터 협상 진행될 때는 알론소 아니었고 안첼로티였습니다. 진짜 알론소 때문에 재계약이 싫었으면 안첼로티 때 협상의 의지는 보여줬어야지. 그때도 협상의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으면서 이유랍시고 알론소 끌고 오는 게 정말 개 같았습니다. 더불어 미래를 알고 보면 페레즈 결국 알론소 경질시키고 비니시우스가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그럼 이때라도 협상의 의지를 보였어야 알론소 핑계가 말이 되는데 이때도 협상의 의지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고 월드컵 핑계대면서 월드컵 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듯이 비니시우스 2호 26 시즌 꼬라 박았습니다. 그냥 턴오버 머신이었고 어둠의 비니시우스 맘들은 만물 알론소 탓을 시전하는데 알론소도 전술적으로 문제 있었던 거 인정합니다. 그놈의 길러 사랑과 마스탄토노 사랑 저도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벨링엄 발베르데가 피해본 거 맞습니다. 명백히 알론소 문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비니시우스 개인 문제가 없었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경기마다 비니시우스 달래는 알론소 모습은 매번 찍혔고 비니시우스 솔직히 지 꼴리는 대로 볼찼습니다. 아무튼 비니시우스와 알론소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알론소 경질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알론소 이후 비니시우스 재계약이 잘 이루어졌냐 하면 아닙니다. 티콘에 따르면 비니시우스의 요구는 줄어들지 않았고 전례 없는 보너스를 요구하며 자신이 레알 마드리드의 첫 번째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니시우스 재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월드컵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들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 비니시우스 재계약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레즈가 좋아하고 원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뤄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니시우스가 전례 없는 역사를 만들고 싶어하는 1,500만 유로의 보너스를 받고 싶어하는 의지를 계속 이어간다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느낌이 무리뉴도 왔고 월드컵 활약도 나쁘지 않으니 레알 마드리드의 25년 1월 제안이었던 세전 연봉 2천만 유로, 비니시우스가 요구하는 세전 연봉 3천만 유로 사이에 어쨌든 상향된 제안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재계약 문제만 해결된다면 무리뉴 아래에서 비니시우스는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비니시우스를 깠었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싫어하긴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2호 26 시즌 리가 우승 경쟁하고 있는 도중에 알론소 경절시킨 1등 공신이 비니시우스였고 2사 2호 시즌보다도 심형 같은 실력을 보여준 게 비니시우스인데 어떻게 레알 마드리드 빨면서 2호 26 시즌 팔로우하고 비니시우스를 좋아하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진짜로 단 한순간도 비니시우스 때문에 부정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선수라는 건 매번 언급해왔고 재계약이 진행되고 외부 잡음이 없어지면서 지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다시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비니시우스를 다시 좋아할 겁니다. 월드컵 비니시우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잡고 외부 잡음에서 자유로워진 상태에서는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며 수비진을 박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에 비니시우스가 레알 마드리드로 복귀해서 월드컵에서 보여준 모습과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재계약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비니시우스가 요구하는 세전 3천만 유로의 연봉 자체는 구단에서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다고 하지만 저 역사에 없는 전례를 남기고 싶어하는 보너스 부분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알겠는데 그냥 재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비니시우스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어쩌면 베일 같은 역사를 공유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베일처럼 되기에는 부상 문제에서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고 잘할 수 있는 자원이며 비니시우스급 자원을 FA로 푸는 것도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월드컵 끝나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니시우스 재계약권에 대해서 무리한 연봉, 주급 요구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전례 없는 역사를 남기고 싶어하는 보너스 요구가 주된 이유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어서 만든 영상인데 그게 잘 전달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개인 사견에서도 밝혔듯이 그냥 월드컵 끝나고 돌아와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긴 하지만 그래도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마음으로 품고 싶습니다. 비니시우스가 제발 저 전례 없는 보너스를 받고 싶어 한다는 마음만 버리면 충분히 재계약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